안녕하세요. 지니맘미TV의 지니맘입니다. 오늘은 조금 화사한 봄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끈적이는 젖, 엄마들이 가장 고민하는 요즘 많이 질문 들어오는 것들을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제가 모유수유를 길게 하면서 오래 하면서 느꼈던 그 모유수유 상태, 모유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젖, 참젖, 끈적이는 젖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근데 원래 세상에 나쁜 젖은 없어요. 엄마들이 나오는 젖은 정말 다 좋은 젖이에요. 근데 어떤 음식을 먹냐에 따라서 물젖도 되고 참젖도 되고 제가 알려드렸던 약젖도 되고 끈적이는 젖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끈적이는 젖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끈적이는 젖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끈적이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끈적이는 젖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끈적이는 젖이 무엇일까? 끈적이는 음식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요즘 드시는 야식, 튀긴 음식, 그리고 유제품에 관련된 음식, 그리고 빵류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안 먹고 살 수 있냐? 없죠. 없는데 조금은 아이에게 주기 위한 모유수유를 하는 기간 동안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일어나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따뜻한 끓인 옥수차나 보리차를 드시고, 그 다음 싱싱한 야채를 먹는 거, 이런 야채를 먹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재료 손질하면서 저는 남는 야채를 제가 미리 먹어요. 미리 먹고, 또 그 다음에 식생활에서 최대한 초록초록한 거, 나물스러운 거, 샐러드스러운 거를 꼭 드세요. 근데 여기에 곁들여서 치즈나 소스나 이걸 너무 많이 부어 드시지 말고, 최대한 젖 먹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새로운 음식을 먹어야 아이가 새로운 음식을 먹게 되는데, 신선한 음식을 통해서 끈적이지 않는 젖으로 가거든요. 제가 처음 모유수유를 할 때 나왔던 책이 있었어요. 제 딸이 2003년생인데 2001년도에 최민희 씨라는, 제가 모유수유 모토로 삼은 그런 분이, 그분께서 황금똥능을 눕는 아이라는 책으로 이렇게 출판을 하시면서, 사실 그 책을 읽고 제가 굉장히 놀란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처음 그분의 그 책을 읽었을 때 그분은 아이의 똥을 집중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그 건강 상태를 통해서 엄마들이 무엇을 먹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얘기했던 가장 큰 목적은 그거예요. 건강한 아이는 똥이 다르다는 거지. 근데 그 똥이 다른 아이는 보면 어떤 젖을 먹었냐, 그분 참젖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 사실은 이게 벌써 너무 오래된 얘기예요. 20년 전, 20년 전 얘기인데, 그 당시에 그 평가로도 뭐냐면은 최첨단된 사회에 너무 이렇게 그 옛날 이야기를 하는 시기에 책이라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지금 20년 전에 되니까 요즘 엄마들도 사실은 요즘 너무 최첨단된 문화에 제가 얘기하면은 너무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젖을 먹이는 것 굉장히 기본, 인간의 기본, 포유류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거는 최첨단 문화와는 좀 상관없는 기본을 지켜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꼬박꼬박 젖을 먹여주는 거, 꼬박꼬박 낮잠을 재워주는 거, 또한 아이를 꼭 안아주는 거, 이런 기본적인 걸 할 때 엄마가 먹는 음식도 그 중에 기본에 속해요. 사실 아이를 안 낳으면은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요. 저도 직업이 밤새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늘 밤을 샜지만, 아이를 낳음과 동시에 밤을 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밥을 아무 때나 좀 먹는 습관이 있었는데, 아이를 낳으니까 아무 데나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 좀 많이 먹고 겨울에, 여름에 안 먹고 겨울에 많이 먹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렇게 하다간 아이에게 줄 젖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이들은 우리 삶을 조금은 바로잡아주고, 또 우리 삶의 잘못된 걸 가르쳐주기 위한 인생의 선생님으로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끈적이는 젖이 됐다, 냄새나는 젖이 됐다, 그러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도 있어요. 유선염. 유선염은 갑자기 오지 않아요. 그 전에 이미 시초가, 젖에서 냄새가 나고 아이 똥도 냄새가 났을 때 엄마 젖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유선염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여러분들 아기를 낳으신 분들은 다 유선에 한 번씩 걸려요. 저도 한 4번인가 걸렸던 것 같아요. 첫째 애 때. 첫째 애 때만 4번 걸리고 둘째 때는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왜냐면 첫째 때 제가 최민희 씨 책을 읽고 낳고 나서 최민희 씨 책을 보고 음식을 바꿔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 집 음식 문화 자체를 완전히 바꿨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유선염이 한 번도 안 걸린 거 보면은 초기에 4번 걸렸을 때는 사실 제가 먹었던 음식들이 엄청난 뭐 고열량, 고대용량 막 그래서 막 곰국에 1.5리터 우유에 막 떡에 빵에 케이크에 막 이런 것들을 막 먹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런 것들을 지금을 먹어도 사실 제가 유선염이 올 거예요. 아직은 조금씩 젖을 먹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은 유선염도 그렇고 끈적이는 냄새나는 젖으로 안 만들려면 음식을 꼭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식과 모유가 얼마나 상관이 있냐면 제가 첫째 때 짭짜리 토마토에 한번 이게 막 마음이 빼앗겨서 3일 동안 짭짜리 토마토를 엄청나게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짭짜리 토마토를 막 먹고 있는데 먹으면 아침에도 일어나서 먹고 뭐 밥 먹고 또 먹고 간식으로 먹고 자기 전에 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음식을 먹었는데 저는 분명히 먹고 흰젖을 줬거든요. 아이는 흰젖을 먹었는데 황금똥을 넣었는데 나중에 그땐 제가 천기적 1년 동안 쓸 때라 나중에 마르고 난데 빨간색 똥이 된 거예요. 이 빨간색 변이 묻어 있는 거예요. 뭐지 난 흰젖을 줬고 빨간 토마토를 먹었는데 흰젖으로 갔고 흰젖이 다시 붉은색 변이 되기까지 황금똥에 대해서 붉은색 변, 이 색깔은 바뀌었지만 성분은 그대로였다는 걸 제가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이걸 아마 분자의 원자의 구조의 변형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 과학자들은 명쾌히 답을 해주실 수 있겠는데 음식이 마찬가지예요. 제가 분명히 치킨에 그날 뭐 이렇게 막 튀긴 음식들을 막 먹었을 때 제가 분명히 먹고 흰젖을 줬는데 아이가 변을 봤는데 그 변 색깔이 나중에 굳었을 때는 시커먼색이 돼요. 너무 색깔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음식과 분명히 내가 먹은 음식과 아이의 똥과 이 색깔은 상관관계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이의 성품 자체도 제가 순수하고 깨끗하고 지배밥을 먹었을 때 아이가 밤에 자는 그 잠잘 때 성품이 얼마나 다르냐면은 분명히 전날 손님들을 먹고 이렇게 막 외식을 하고 먹었던 날 그날 밤엔 애들이 잠잘 때 엄청 뒤척여요. 소리를 지른다거나 자다 깨서 운다거나 분명히 끈적이는 젖을 먹었겠지 얘가. 그러니까 끈적이는 젖과 분명히 아이의 성품과는 상관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조금은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성품을 생각하고 황금똥까지는 아니더라도 엄마의 또 건강을 또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신선하고 깨끗한 음식 그리고 기름지지 않은 음식 튀기지 않고 유제품을 조금 덜 먹는 식습관을 가지시기를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어요. 오늘도 모유수유 하시느라 많은 음식을 막 먹어대면서 또 피곤해서 또 낮잠과 함께 자면서 아이들과 뒹구는 이 엄마들을 모두 응원합니다.